2달 반 동안 그녀의 기억이 사라졌다. 원인은 알 수 없는 그녀의 이상 행동과 집안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현상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 인간이 준 가장 위대한 선의 비밀, 손금. 손금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도 하는데 과연 손금을 통해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을까? 스타가 전하는 미스터리 충격 실화 신목류도 원들. 2번이나 UFO를 목격했다는 DJ BOC 김창렬의 신비한 경험담부터 이 하늘의 섬뜩한 귀신 목격담까지 전격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루스토리 레드아이의 서영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이코메트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시계나 사진처럼 이 특정인의 소지품에 손을 대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심리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투시 능력으로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의 기억이 냄새처럼 주변의 사물에 남는다는 초심리학적 가설의 그 바탕을 둔 것인데요. 이 몇 해 사이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 사이코메트리를 채택하여 범죄 현장의 유류품에서 범인이나 피해자의 행방을 찾는 데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궁에 빠진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사이코메트리처럼 오늘 트루스토리 레드아이에서도 미스터리한 사건들의 비밀들이 하나둘씩 밝혀집니다. 현대의 과학으로는 풀리지 않는 수많은 미스터리. 우리는 이러한 신비한 현상들과 직면할 때 제3의 존재, 외계인을 의심하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문양, 미스터리 서클. 고대 문명의 유적지는 UFO 출몰 지역에서 자주 목격되는 미스터리 서클에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제작 불가능한 정교함과 기하학적 상징들로 가득한데 최근 영국 옥스퍼드셔의 밀밭에서 입체감 있는 3차원의 미스터리 서클까지 등장해 충격과 놀라움을 주고 있다. 미스터리 서클은 대체 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혹시 외계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무언의 메시지는 아닐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가득한 미스터리 서클. 그러나 그 비밀의 문은 아직 굳게 닫혀있다. 외계인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미스터리는 바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특히 4대 왕조 쿠포 왕의 피라미드에서는 이상하게도 왕의 미라는 물론 부장품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학자들은 혹시 무덤 외에 다른 목적으로 피라미드를 만든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들은 외계인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으며 외계인의 우주 정거장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말대로 외계인이 남긴 고도 문명일까? 아니면 그저 음모론자들의 과대망상에 불과할까? 그 비밀의 열쇠는 어딘가 존재하는 외계 생명체만이 쥐고 있을지 모른다. 세상에는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여기 약 2달 반 동안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동안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집안 곳곳에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이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성모 마리아 상과 예수상입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눈과 코 부분이 검은색으로 변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아닌 깨끗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은 왜 생긴 것이며 그녀에게 일어났다는 기이한 현상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스스로 목을 매는 한 여자.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 그녀가 남긴 수많은 칼자루.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 2달 반 동안 사라진 그녀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보자.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2달 반 동안 기억이 사라졌다는 사람을 찾아온 강원도의 한 동네. 어서오세요. 예. 들으세요.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러니까 부정 세고 2달 반 동안 기억이 없었던 거죠.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잠을 잤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황당하고. 2달 반 동안 자신이 한 행동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살해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들은 그녀의 이상한 행동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이걸 뚜껑을 열어서 이 조금씩 먹자고 이렇게 손에다 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미쳤느냐고.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는 돌을 쏟아가지고선 저기다 갖다 감춰놨었어요. 이거 먹으면 집안 곳곳에 놔둔 식물들 때문에 사다 놓았다는 화초제. 어느 날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농약 성분으로 만들어진 화초제를 같이 먹고 죽자며 권유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자살을 권하는 며느리의 모습. 시어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었다. 방에 들더니 또 들어와서 구석구석에 또 이제 또 귀신이 또 저를 또 이렇게 못 살게 본대요. 요새 귀신 좀 내쫓아라는 것에 귀신은 무슨 귀신이 있느냐. 귀신 없으니까 걱정 말고 자라. 잠이 안 온다는 건 귀신이 저거라가지고. 오지마 저리 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벽을 향해 소리를 지르던 그녀. 밤새 잠도 자지 않고 헛소리를 하는 아내를 말려도 보았다는 가족들. 그러나 정작 그녀가 가리키면서 소리 지른 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보았기에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 화초를 키우는 것이 취미 생활이라고 하는 그녀. 한눈에 보기에도 평범한 가정주부로 보이는데 그녀는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녀의 입을 통해서 들은 놀라운 이야기. 어느 날 잠을 청하려고 홀로 침대에 누워있던 살해자. 순간 검은 형체에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같이 살고 있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오싹한 기운에 쳐다보지도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간 살해자. 그 순간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데 천주교인이었던 그녀의 집에 놓여있던 성모 마리아상과 예수상의 얼굴이 변색되었던 것이었다. 혹시 조각상의 색이 이렇게 변한 것은 그녀의 눈에만 보인다는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만든 현상은 아니었을까? 아이 무서워가지고요. 이게 실제 얼굴이 변했다는 조각상을 꺼내보는 살해자. 평소 놓여있던 자리와 얼굴의 변색된 부분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놔뒀던 자리에 이게 여기는 하나도 없고 그랬는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무서웠었는데 얼굴 혹시 그녀가 조각상의 얼굴에 불을 대어 그을린 것은 아닐까? 맞죠 유난히 여기보다.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이 방을 들을 수가 없는 게 문을 잠그고 다녔어요 엄마가. 이 방에 들지도 않고. 불에 그을린 자국이라면 얼굴 주변에도 색이 변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유독 이마와 눈코만 까맣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그녀의 집에서 생기는 것일까? 정말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남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이렇게 미스테리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황당하고 답답하기만 해요. 오죽하면 무속인한테 제가 갔었고 원래 이제 천주교를 다니는데 무속인한테는 제가 잘 안 가요. 잘 안 가는 게 아니라 갈 일도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그녀. 결국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무속인은 그녀에게 생긴 기이한 현상들에 대해 어떤 말을 할까? 신을 잘 타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그때 조상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잘 실려서 양 어깨 실려가지고 신이 잘 타요. 초상집 갔다 왔을 때 누구 죽었다는 소리만 들어도 교통사고 난 것만 봐도 부정이 타서 귀신이 혼동을 해 내 몸에 자정을 안 되고. 무속인의 말에 의하면 살해자의 경우 기질적으로 귀신이 잘 붙는 사람이라고 한다. 특히 몇 해 전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제사가 있는 시기에 주변 지인들의 장례식을 여러 번 갔다는 그녀. 그때 수많은 잡귀신들이 그녀의 몸에 붙어서 그녀가 돌변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그녀의 이상한 행동들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하는데
제작진은 취재 도중 그녀의 이웃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람들 시끄러운 소리가 많나요. 두들기고 문 두들기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 관리소장님하고 여기 아파트 저기 설계하는 아저씨하고 경비 아저씨하고 경찰 2분이 오셔갖고 5분이 여기서 막 두들긴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앞집 신고가 들어와서 무슨 신고야? 그랬더니 자살한다고 죽을 테니까 그 신고가 들어왔대요. 자기가 나 죽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뭐 이런 전화가 왔대. 살해자의 자살 제보? 이상한 느낌을 받은 앞집 이웃은 평소 건망증이 있던 살해자가 맡겨놓은 보조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녀의 집에 들어가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살해자는 스스로 목을 메고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왜 자살을 시도한 것일까? 같이 이게 붙여가지고 그랬다는. 이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목을 끼워가지고 이 사람 목을 끼워가지고 건져 다해서 이 끈을 꼭꼭 매랐던 이게 꽉 물려갖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 모습이. 실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앞집 이웃을 통해 아내의 자살 시도를 듣게 되고 목을 맨 장소였던 건조대에서 자살 시도의 흔적으로 보이는 전깃줄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때의 사건이 고스란히 재현되는 듯 살해자의 남편은 전깃줄을 묶어보고 휘어진 건조대만이 그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살해자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까? 힘들어요. 목을 맸다는 얘기만 하면 막 떨려가지고 미치겠어요. 일 갔다 오니까 칼, 가위 여기다 질 꺼내놓고 쟤 죽여버린다 그러고 그냥 누구를 죽이냐고 그랬더니 얘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그냥 쟤 죽인다 그러고 그냥 그랬을걸랑요. 그녀의 자살 시도는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는 상태였다고 한다. 더구나 그녀는 손에 늘 칼을 쥐고서 그리고 무엇인가를 죽여야 한다면서 늘 웅얼거렸다고 하는데 왜 그래? 나가나! 이년 죽어!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가족들은 공포감에 휩싸이게 돼버렸는데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일까? 칼자국이에요 이게. 그녀의 말대로 집안 곳곳의 장판이나 가구에 찍혀져 있는 수많은 칼자국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때의 사건이 얼마나 참혹했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찍었는지를 모르죠. 이게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칼이 꽂혀 있었다는데. 네. 칼이 여기에 꽂혀 있었어요. 과연 그녀의 말대로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눈앞에 보여 칼로 찌르려고 했던 것일까?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위해 영적 존재를 잘 본다는 퇴마사를 모셔보는데 기이한 현상이 생긴 성모 마리아상과 예수상을 보던 퇴마사. 그는 이곳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무서워하실 거 없어.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갑자기 막 떨려요. 살해자와 마주 앉은 퇴마사. 한번 경험을 편안하게 해봐요. 이야기하라는 퇴마사의 말에 그녀는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퇴마사는 그녀의 몸속에서 이상한 기운을 발견하기에 이르는데 나하고 얘기 좀 해볼까요? 순간 퇴마사는 그녀의 몸에 가까이 얼굴을 대고 말을 청하는데 여기한테 계시면 안 되잖아. 여기가 힘든데 가셔야죠. 도대체 퇴마사는 그녀의 몸속에서 무엇을 느낀 것일까? 그는 조심스럽게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의식을 시행하고 가족 모두 숨을 죽이며 퇴마의식을 지켜보는데 순간 정신을 잃어버린 살해자. 도대체 그녀는 갑자기 왜 정신을 잃어버린 것일까? 기 자체, 연기 자체를 주부 한쪽으로 밀어내면서 딱 순간적으로 끊긴 상태예요. 퇴마의식은 계속되고
그녀는 아득한 꿈을 꾸듯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누워 있는데 자, 일어나 있으세요. 몸이 멍할 겁니다. 쭉 젖어가지고. 퇴마사의 말대로 그녀의 몸속에 존재한다는 영혼이 빠졌을까? 그렇다면 그녀의 몸속에 있었던 영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몸속에 돌아가신 분이 들어와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계속 괴롭힌 상태였는데 제가 그걸 빼내버렸어요, 지금. 그래갖고 아까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제 몸에 흡수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저분은 이제 멀쩡해진 거예요. 그 분이 혹시 왜 그렇게 괴롭히셨나요? 쉽게 얘기해서 괴롭혔다기보다도 죽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고 무서워. 살아생전에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일체 인식을 안 했던 분이라.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몸은 없어졌는데 살아있거든. 그러다 보면은 가장 자손 중에도 자기하고 파장이 잘 맞는 자손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바로 그 영혼하고 파장이 몇 해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 그녀를 무척이나 아끼셨다던 시아버지가 몸속에 들어가 그녀를 힘들게 했던 영혼, 즉 귀신이라는 것이다. 영혼이 살해자에게서 처음 촬영할 때보다 한결 밝아진 표정과 부드러운 말투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녀는 그동안에 겪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는지 가슴속에 억눌려 있던 서름을 토해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매일 밤낮으로 귀신에게 시달려 생사의 갈림길에 서야만 했던 살해자. 괴롭혀서 미안하대, 아버지도. 잘 살랍니다. 왜 본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지 모르는 채 지내야만 했던 악몽의 2달. 살해자는 정말로 귀신이 들렸던 것일까? 정말 미안하대. 이분처럼 나이 드신 여자분이시고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실 분들은 아마도 피암시성이 높을 가능성이 큰데 이번 부적의 경우에도 이렇게 부적 자체 효력이 있기보다는 이 환자분이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걸 가졌기 때문에 아마도 좋아졌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2달 반 동안 한 여자에게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퇴마사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귀신이 한 행동이고 전문의의 말에 의하면 극도의 스트레스가 남긴 결과라고 한다. 누구의 말이 사실일지는 모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정확하게 규정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실제로 그녀를 보았을 때 밝고 건강하게 웃고는 있었지만 몇 달 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잊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가족들의 보살핌과 사랑으로 마음의 안정은 많이 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2달 동안 그녀에게 일어난 기이한 현상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있겠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궁금한 게 무엇입니까? 통계에 따르면 우리 여성들은 연애나 결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남성들은 앞으로 자신이 몸담을 직장에 대해서 가장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자신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손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금을 통해서 사람의 건강이나 성격, 그리고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복을 가져다 준다는 삼지창 손금이나 십자 손금 등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행운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과연 손금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운명을 가름하는 손금. 사람들의 손 안에는 그 사람의 성공, 사랑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부귀영화를 꿈꾸고 더 좋은 삶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사람들의 인생은 손금 하나로 바뀌는 것일까?
자신의 인생이 답답할 때 해결 방안을 제시해준다는 손금. 그 미스터리한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왔다고 하는데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 손에 그어진 손금을 이용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보곤 했다. 손금이란 그 사람의 손의 모양하고 손에 나타난 선 그리고 색상 이런 걸 가지고서 이 사람의 그 특성과 인생길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분석해보는 학문입니다. 손금은 그 유래가 인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힌두교 경전인 베다스에 일단 손의 모양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는 글들이 나와 있고요. 이것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동방원정을 왔다가 이 입수를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이 번역을 시켜가지고 쭉 전파가 되었는데 이제 그게 손금의 이제 서양의 유래가 되었고요. 동양은 이제 불교를 타고서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손금의 기본선은 생명선, 감정선, 두뇌선으로 나누어진다. 이때 감정선은 새끼손가락 2cm 밑에서 시작해 주로 검지와 중지 사이로 빠지는 선을 말하며 생명선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 약간 위쪽에서 시작해 엄지손가락 부분의 손바닥을 뺑 둘러 내려가는 선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시작해 대각선 아래로 내려오는 선을 두뇌선이라고 한다. 개인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는 손금. 과연 사람들마다 손금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손금은 전 세계 이 수십억 인구가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이 손금 자체가 이 우리의 두뇌, 뇌신경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신체 오장육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오른손은 우리의 좌뇌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의 그 왼손은 우리의 우뇌하고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그 우리의 신체 오장육부의 이 신경들이 모두 손바닥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 손금이 다 다르게 이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외형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답한 부분도 보이고 있고요. 상대에게까지 미래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라면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본인의 그 마음 여기에 그대로 녹아내려 있는 그런 손금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때요? 손금 보니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부분하고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나요? 정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사람들 중 다수는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으며 모든 것들은 자신이 태어난 날부터 고정불변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일로 자신의 별자리나 궁합 등을 맞추어 보며 의지하기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답답한 일이 있거나 미래에 궁금한 일이 생겼을 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손금. 손금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미래에 대해서 좀 궁금할 때 그때는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가끔 한 번씩 기회가 있으면 자주 손금은 보죠. 궁금한 것도 있었고 그냥 단순히 재미로 거의 많이 봤어요. 수상 전문가들은 손금이 인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손금. 과연 손금으로 성공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과연 갑부들의 손금은 어떻게 생겼을까? 제작진은 인터넷을 통해 한창 화제가 된 100억 부자 할머니의 손금을 확인해 보았는데 이 손금은 삼지창 손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85살 되신 할머니이신데 이 부자들한테 흔히 많이 나타나는 이 삼지창을 뚜렷하게 가지고 계신 이 손금입니다. 삼지창은 창 모양으로 선이 3개가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중지로 올라가는 이 운명선, 그리고 약지로 올라가는 이 재물선, 그리고 이제 소지로 올라가는 이 사업선이 이렇게 삼지창 같이 3갈래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삼지창 손금은 3개의 선으로 된 창 모양의 손금으로 주변에서는 흔히 볼 수 없을 만큼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삼지창과 더불어 삼지창의 2번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선은 손목이나 운명선 혹은 손바닥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며 약지 쪽으로 올라가는 선을 말한다. 10명 중 8명에서 9명은 없는 선으로 이 선이 있는 사람은 필히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손금이라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성공한 사람들은 이처럼 특별한 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남다른 영예와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들의 손금에 일반인들과는 다른 그들만의 공통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운명선이 이렇게
손바닥 아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지 아래까지 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보통은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거든요. 이 마이클 더글라스는 이 두뇌선이라고 이 중간을 횡단하는 이 선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선이 굉장히 길고 이렇게 우아한 모습으로 곡선을 그리며 가고 있습니다. 이분 정말 머리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아마 이 어떤 배우를 안 하고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하더라도 무지 잘했을 것 같고, 카터 대통령 손금인데요. 카터 대통령도 삼지창 손금입니다. 이렇게 아주 노인네가 되어가지고 사실 이 젊었을 때 이렇게 찍은 손금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중지, 약지, 소지로 올라간 선이 선명하게 세 갈래가 쭉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형적인 삼지창 손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연예인들이 하나같이 좋은 손금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손금은 그들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 손금에 있어 성공하는 사람의 필수선이 있다면 바로 운명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회적 지위, 인기도, 명성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선이 길고 굵으며 곧을수록 좋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른이 아닌 아이들의 손금으로도 그 아이의 장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아이들의 손금을 살펴보기 위해 유치원을 찾았다. 평소 아이들의 손금을 잘 관찰해보지 못했다는 선생님의 답변에 우리는 아이들 손금 실험에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 자, 우리 승리 손금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예쁜 손금을 가지고 있네요. 명선도 상당히 아름답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그런 아이의 손금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잘 그 부자 되는 손금이네. 이거 보니까. 응? 그리고 운명선이 잘 발달이 되어 있네. 이건 장수할 수 있는 명선입니다. 요거는 지금 지능선이에요. 지금 그거 참 신기하네. 손금으로 아이들의 성격과 성향을 파악하는데 상당 부분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격이라든가 앞으로 직업이라든가 또 배우자 운이라든가 또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금선 하나하나가 아이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격, 성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아이가 어떤 방면에 소질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시작해 손바닥을 직선으로 가로지르는 두뇌선을 살펴보면 되는데, 두뇌선이 월구로 아래로 향한다면 예능계, 제2화성구로 뻗은 경우는 인문계와 잘 맞는 경우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은 생명선을 보면 알 수 있다는데, 이때 건강선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손목 방향으로 난 선으로 선이 진하고 길면 아주 건강하며 활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손금은 임신 3개월 정도에 처음으로 형성됩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물건을 잡는 방법이라든지 고통을 참는 태도, 손을 쓰는 모양에 따라서 많이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손금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의 손은 손금이 희미하고 주요선이 선명하지 않기에 손금만으로 그 아이의 성격이나 적성을 확실히 증명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는데, 하지만 손금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불고 있다는 손금 성형 열풍. 이들은 왜 손금 성형까지 하는 것일까? 제작진은 취재 도중 취업을 하기 위해 손금 성형을 했다는 한 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 졸업한 지 꽤 됐는데도 아직 취업도 안 됐고요. 여기저기 많이 넣어보긴 했는데 다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눈치도 보이고 이래가지고 예전부터 손금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손금 성형을 하게 되면 좀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바뀔까 해서 저도 해보게 됐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예전보다는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냥 기분이 그렇고요. 좀 다 잘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좀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처럼 언제부터인가 사업 성공, 취업 등을 위한 손금 성형 열풍이 불며 손금을 바꿔서라도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과연 손금 성형이 그들에게는 올바른 해결책일까?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시술 받으려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금 성형이라는 쉬운 방법을 통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로 무분별한 시술을 받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물선의 성형을 요구하는 사람, 생명선을 연결시켜달라는 사람 등 성형을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손금이 어떤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것일까? 이처럼 그들이 원하는 손금은 무엇보다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성공 외에도 손금을 통해 예견할 수 있다는 인간의 운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성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다는 결혼선. 새끼손가락 바로 밑에 옆으로 그어진 작은 선으로 배우자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지 알 수 있는 선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감정선이 아주 긴 사람은 인정이 많으며, 두뇌선은 아래로 처지지 않으면서 일직선일수록 머리가 좋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데, 요즘 살림살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손금 성형이라도 해도 뭔가 운명을 바꿔봐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성공이 손금 성형 후에 일어났다고 해도 그건 자신감이 획득됐기 때문이죠. 따라서 손금 성형을 해서 성공을 기대하기보다는 자기 일에 진정한 자신감을 획득하셔서 성공을 이뤄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축소판 또는 나침반이라 불리는 손금. 손금은 자신의 운명과 성격, 미래까지 나타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단지 시간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주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처럼 손바닥에 그려진 선들만큼이나 다양한 주장으로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한 손금. 과연 손금 안에 담긴 비밀은 언제쯤이나 밝혀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외국인 탑스타 중 브래드 피트의 손금은 엄지손가락부터 손목까지 이어지는 강한 생명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한 생명선은 장수를 의미할 뿐 아니라 뜨거운 사랑까지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또 톰 크루즈는 새끼손가락 밑에 3개의 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선은 결혼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손금과 같이 결혼식을 3번이나 올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손금과 맞게 자신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손금은 어떠신가요? 비록 지금의 손금이 유명 인사들처럼 성공적인 손금이 아니라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손금은 시간에 따라 변하며 무엇보다 성공은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사람들은 기묘하고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언제나 매혹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들이 들려주는 신비한 경험담이라면 더욱더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그들이 겪었다는 기이한 경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타의 신몽유 도원기, 지금부터 그 신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마녀와 늑대인간,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외계인에 의한 납치, 성배와 성령 등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세계의 미스터리들.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됐으며 결코 인간의 상식과 과학적 추론으로도 풀리지 않는 온갖 불가사의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 속에 담긴 진실은 무엇일까? 스타가 직접 들려주는 신비하고 기묘한 경험담.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스타의 신몽유 도원기. 오늘의 스타는 DJ DOC 김창렬. 가요계의 악동 이미지를 벗고 라디오 DJ부터 방송 프로그램 MC까지 맡은 그는 왕성한 활동을 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DJ DOC의 김창렬, 그리고 이젠 만능 엔터테이너죠. 자, 방송인 김창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혼자 하니까 쑥스럽다. 요즘에 그 방송 우선 열심히 하고 있고, 라디오 DJ, 뭐 프로그램 MC, 또 버라이어티, 뭐 쇼 게스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요 5월 달이잖아요. 5월 달은 축제의 계절입니다. 예, 축제의 계절. 자고로 DJ DOC가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달이란 거죠. 자, 그래서 열심히 저희 DJ DOC가 또 축제 다니면서 행사하고 있고요. 방송도 뭐 알맞게 잘 스케줄 조절하면서 알맞게 잘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UFO를 본 게 그때가 언제더라? 99년도인가 98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이제 저희 팀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낚시터에 이제 놀러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새벽에 이렇게 낚시터에 도착을 했는데 저는 이제 볼 일이 급해가지고 그 산에 대고 이제 소변을 보고 있었죠. 아유 시원하다. 급한 볼일을 보던 중 이상한 불빛을 목격하게 된 김창렬. 뭐지? 갑자기 앞에 있는 나무 틈 사이로 납작한 정체불명의 빛이 보였다는데 저게 뭐지? 반딧불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빛이 점점 더 가까이 김창렬 앞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순간 그거 아시죠? 그 사람이 갑자기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멍해지는 거. 그 정도로 밝은 빛을 갑자기 확 띄더니 눈이 멍해지더니 그게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 빛과 함께. 야, 그때 처음으로 이제 UFO를 본 게 그때였고, 근데 이상하게 하늘이 형이랑 재용이한테 얘기했더니 믿질 않네. 그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 그때 내가 술을 먹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꿈을 꾼 것도 아닌데 정말 생생한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냥 스키장에 가는 길이었는데 차를 타고 가던 중 문득 저 높은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빛을 본 김창렬. 저게 뭐지? 야야야, 차 좀 세워봐. 저게 뭐지? 별빛인가? 처음에는 단순한 별빛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별빛이 점점 더 커졌다고 한다. 뭐야? 별빛이 아니라 비행기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빛이 지그재그로 막 움직이더니 성광 같은 아주 밝은 빛을 내며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때 정말 놀랐어요. 그때도. 근데 또 그 얘기를 또 했더니 미친놈 그러던데요. 어찌됐건 정말 저는 그 이후로 2번의 UFO를 목격한 이후로 맞아. 우주는 넓은데 왜 지구에만 생물체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UFO가 있다는 걸 꼭 믿거든요. 그 걸프렌즈의 체리나 씨도 UFO를 봤다 그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다 그러는데 이게 증명된 게 없으니까 내가 나사에 의뢰할 수도 없는 거고. UFO를 한 번도 아닌 2번씩이나 목격한 김창렬. 하지만 그의 신비한 경험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설날 땐가? 구정 땐가 우리 주한이를 데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산소에 갔어요. 산소에 딱 갔는데 여기가 주한아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야. 알지? 저 어렸을 때 와봤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막 계속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다가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저기 있잖아 그러는 거야 갑자기. 오,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그 산소 있는데 위에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돼 있는 공동묘지 같은 데였는데 거기 위에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거기 앉아 있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와, 놀래가지고 진짜 주한아 장난하지 마 막 그랬는데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 막 그러는데 야. 아들 주한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말 본 것일까? 이런 일은 또 있었다는데 차례를 드리는데 주한이가 갑자기 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상을 딱 차려놓고 이제 사진 같은 것도 안 놓고 이제 이렇게 그냥 밥 올리고 막 그랬는데 주한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왔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또 놀랬고 약간 주한이가 아이들의 눈에는 혼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나 봐요. 가위 눌린 거와 얘기하니까 하늘이 형 얘기 재밌는 거 있는데요. DJ DOC의 이하늘이 겪었다는 섬뜩한 가위 눌림은 무엇일까? 옛날에 저희 일집 준비하던 시절에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오피스텔이 굉장히 귀신이 자주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늘이 형이 잘 때마다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사실 또 가위 눌릴 것 같은데.
밤마다 가위 눌림에 시달린 이 하늘이 묘안으로 생각해낸 것은 바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가위에 눌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운 이 하늘. 신기하게도 주기도문을 외우면 귀신이 도망가면서 가위 눌림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가위에 눌리게 된 이 하늘은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기척을 느낀 이 하늘이 살며시 눈을 뜨는 순간 그의 눈에 보인 것은 보기에도 섬뜩한 빨간 눈의 귀신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귀신은 이 하늘의 어깨를 누른 채 주기도문을 끝에서 처음으로 반대로 외우고 있었다는데, 야, 진짜 무서웠을 거야. 트루 스토리 레드아이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서 나랑 비슷한 경험 많이 하셨네 막 그러면서 이 비교 분석 하다 보면은 뭔가 꿈 그리고 뭔가 미스테리한 것들 여러분들 조금씩 다 풀어나가실 수 있거든요. 트루 스토리 레드아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김창렬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초의 UFO 목격자는 1947년 미국의 민간 비행사 K 아놀드인데요. 그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UFO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보고된 것 중 적어도 1%는 신뢰성이 있으나 그 정체는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인의 비행체, 그리고 유성, 구름 속의 방전 현상, 구름에 비친 서치라이트 등의 오인 등으로 여러 가지 억측만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죠. 세계 미스터리 UFO. 과연 언제쯤 그 정체가 밝혀질까요? 저와 함께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하셨는데요. 1시간 동안 즐거우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흥미진진하고 기묘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I got a second into my gun. We have a room run. These are my water gun. Only human. Separate 괜찮아 이제 내 맘을 hold on. I got a second into my gun. We have a room run.